자, HLB 그룹주들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하게 밀리고 있죠. 자, HLB 테라피틱스, 미국의 FDA 신경영양성 감마경 임상 프로토콜 제출.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저런 뉴스 뜨기도 전에 벌써 HLB 테라피틱스는 12,900원을 뚫어줌으로 인해서 20개선을 회복해줬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그냥 내가 만약에 HLB 테라피틱스 가지고 단타하려고 그랬다. 12,900원 근처에 샀어야 되는 거고 깨면 그냥 손절하면 그만인 거예요.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저런 뉴스가 뜨기 전에 벌써 다 추세 전환 해놓고 60주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는 뉴스 앞으로 미래에서 미리 나올 뉴스를 맞출 수 없어요. 그걸 맞춘다는 사람들이 제일 신기한 거예요. 그런 걸 몰라도 주식이 추세 전환과 턴이 되거나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면 우리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좋은 뉴스가 나옵니다. 자, HLB 대차거리 좀 볼게요. 사실 옛날 같았으면 다 급락했어요. 지금 HLB도 공매도가 많이 괴롭히니까. 신규성이 좀 늘어나네요. 어제도 160만 주 늘어났고 HLB 생명과학은 상한 수량이 많네. 뭐 신규성 상한수 저는 이것도 신경 안 써요. 알았으니까 자리만 지켜줘. 또 깨면 어때? 더 사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HLB를 봅니다. HLB를 보게 되면 수급주선인 60주선을 깨고 있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HLB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60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 단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월봉에서 20개선 아직 회선 안 하고 있죠. 38,700원이에요. 여길 깨면 그냥 쭉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만약에 분할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매수 해놓고 더 사지 말고 있다가 월봉에서 20개선 지켜주는 거 확인하고 돌아나갈 때 또 나가시면 되고 그냥 꾸준히 잘 모아 나가시면 또 깨면 깨는 대로 잘 모아 나가시면 돼요. 한 번에 몰빵하거나 그러지 말고 예전처럼 또 S모 뉴스 뜨면서 고점에 잡아가지고 일부 세라립 안 좋은가 봐요 하시면 안 돼요. 엄연히 3만원짜리 5만원짜리 만들어준 즉 70에서 80%를 올려준 종목이기 때문에 나쁜 친구가 아니에요. 본인이 높게 산 거예요. 본인이. 또 S모 뉴스 뜨자마자 야 S모에서 발표한다 해가지고 57,000원에 샀다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엄연히 싸게 살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못 사고 있다가 나중에 또 날라가가지고 6만원 7만원 가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물려서 리보세라리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뭐 선양남성 아닌데 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결론적으로 20개선에서 훼손하지 않는 게 좋고 훼손하면 밑에서 더 사시면 되는 거예요. 자, HLB 생명과학을 봅니다. 20개선 근처에 있죠. 지금 가격이 12,200원 살짝 깨고 있어요. 엄연히 주봉에서 수급주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랬죠. 자, 깼습니다. 깼는데 일단 이번 달 종가가 수목금이죠. 이 3거래일 안에 20개선 못 돌려면 다시 대바닥 이런 데 와요. 그럼 사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대바닥에서 다시 사시면 돼요. 20개선 지켜주는 여부를 꼼꼼히 잘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이 밀림으로 해서 제약바이오주도 타격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도저히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절대 신용미수 쓰지 말고. 자, HLB 제약이 20개선을 깨고 있고 5개월선을 깨고 있습니다. 이거 이번 달에 못 돌려놓으면 여기까지 와 이제 어디까지 오냐면 10개선까지 쭉 밀리죠. 13,300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20선 깨고 있죠. 이번 주 종가상 20선을 깬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중기적인 조정을 못 해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쳐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못 지켜주기 때문에 밀리죠. 당연히 저 20선 와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어차피 HLB 제약은 제가 알려드렸죠. HLB나 HLB 생명과학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많이 밀리면 그때 제가 매수 타이밍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LB 글로벌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잘 모아 나가시면 돼요. 시장 밀리는 거 별로 안 밀리죠. 그냥 예분관에서 매달 꾸준히 잘 모아 나가시면 나중에 시장 살아나거나 HLB 글로벌은 좀 호재가 떴을 때 좀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242점 밑에서 최저점 찍고 있을 때는 너무 무서워하지 마요. 잘 털어 나갈 수 있어요. 자, 거래량 자꾸 들어온 이력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노터스는 절대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생각하는 노터스는 4,100원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그러면 4,100원 찍고 나갈 때 알려드릴게요. 그럼 노터스 굳이 사시려면 그때 사시면 됩니다. 자, 올리패스가 시장이 무너져도 5,000원대를 잘 지켜주고 있고 앞에 대량거래 들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다시 한번 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도 월봉에서 5개선 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5개선까지 갈 거고 되도록이면 이번 주에 5선 회복해주면 좋겠죠. 그죠? 5선 회복해주면 좋고 유틸렉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5일선 돌파할 때 매수인데 못 봤어요. 그냥 뚫고 나가더라고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 5개선 회복해졌죠. 이번 달 기준으로, 말일 기준으로 이 친구가 5개월선만 지켜주면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도 그냥 5개선 근처 매수해요. 그냥 쭉 날아갈 것 같긴 한데 상한가를 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자, 패스고. 자, 21선 근처만 깨지 않으면 돼요. 뛰고 조정주면 또 사면 되고. 자, NKMX를 갖고 왔어요. 왜 그리냐면
자, 지금 NK맥스가 지금 이제 안 올라가고 있긴 한데, 유틸럭스가 킬러티 세포치료제가 미국 FDA로부터 희귀약품 지정을 받았죠. 요거랑 조금, 그러니까 그런 쪽 섹터에 있다 보니까, 이 카트티 치료제가 약간 관심 받는 거예요. 그래서 NK맥스가 나왔는데, 알았으니까 자리를 봐야 되겠죠. 월봉의 위치는 엄연히 낮죠. 그런데 추세는 다 깨져 있죠. 주봉에서도 추세가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과 턴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간단해요. 그냥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고 어제의 저점만 깨지 않으면 매수. 그러면 순간 뛸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프리스바이오로스, 파마 전부 다다 특히 로직스 같은 경우에 많이 밀리긴 해도 여기 알려드렸죠. 이 거래량 바닥이 대단한 거 이분들이 좀 수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바닥은 찍어도 올리패스처럼 한번 뉴틸렉스처럼 뛸 수는 있어요. 그래서 5일선 돌파해 줄 때 잘 보고 계시면 돼요. 두 친구 다. 자, 우리바이오, 화일약품 전부 다 바닥 찍고 있죠. 지금. 시장 먼저 돌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전체 바로 사지 말고 일봉에서 5일선이라도 회복해 줄 하는 게 맞아요. 화일약품도 5일선 회복해 줄 하는 게 맞는데 앞으로 대마에 관련한 이슈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5일선 돌파 안착해 줄 때 매수하는 게 좋고 이 우리바이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5일선 돌파 안착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NC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계속 깨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 매수하시고 매도팩토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매도팩토가 어제 5일선을 못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매도팩토도 한번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눌러주고 다시 들어간 확률이 굉장히 커요. 5개월선 깨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전 바닥인 2550원대만 안 깨면 되니까 살 때 지금 사지 말고 최소한 5일선에도 뚫고 나갈 때 이럴 때가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원생명과학 바이오텍 지노맨 컴퍼니가 그 미국 바이오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특히 이제 진원생명과학은 그 미국에서 현지 바이오 공장만 바이오 나오는 것만 혜택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현지 바이오 공장 때문에 수혜를 받았는데 대바닥 깨고 있죠. 자, 진원생명과학 매수할 때는 5일선 근처 돌파 안착해줄 때 사고 차바이오텍도 마찬가지로 5일선이라도 돌파 안착해줄 때 매수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진노맨 컴퍼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 친구들을 왜 들고 왔냐면 앞에 이제 NK맥스는 아니지만 앞에 다 대항거래가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들고 온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뛰게 되면 유틸렉스랑 한 방에 떼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대량거래를 실었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 때문에 밀릴 수는 있지만 이분들이 다시 끌어올려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 셀트리온 그룹 쪽을 해볼까요? 베그젤마. 이게 미국의 FDA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알았어. 자, 셀트리온의 월봉 차트를 보면 엄연히 5개선 깨고 있어요.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 모레 5개선 위에 무조건 올려놔야 돼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린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5개선 위에 올려놔야지만이 다음 달부터 더 좋아져요. 셀트리온 제약은 아예 못 들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3사 합병 이슈도 있고 사실 이 정도면 제 판단에 굉장히 낮은 가격이지만 시장이 무너지는 거하고 상관없이 셀트리온 어차피 어마어마한 대기 물량 많은 분들이 월봉 고점에서 다 물려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엄청 많이 물려있어요. 개인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올라갔다 꼬리 달고 떨어지고 이게 V자 반등 안 나와요? 올라갔다 꼬리 달고 떨어지고 올라갔다 꼬리 달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셀트리온 그룹주를 지금부터 사려면 매매 관점에서 보지 말고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고 그냥 매달 삼성전자 사듯이 꾸준히 사시면 돼요. 꾸준히 사시면 됩니다. 미국이 당국 전기차 문제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차가 어디로 갔냐면 저기로 갔죠. 미국으로 가가지고 조지아 공장을 세웠죠. 지금 세우고 있는데 몇 번 얘기 드리지만 조지아 공장이 원래 완공이 내년이었어요. 그리고 25년부터 출하인데 혜택을 안 주니까 좀 빨리 한대요. 빨리 해가지고 어디서 할 거냐면 올해 말 내년 초에 완공을 해서 2024년도 상중반기에는 아마 출하가 될 것 같은데 밀리고 있죠. 자, 5개선 깼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거예요. 현대차, 기아, 만도, 현대 다 떨어질 거고 당연히 전기차 관련 많이 떨어질 건데 전기차 관련주들은 제가 알려드렸죠. 그냥 지금 어떻게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길게 봐야 된다고 알려드렸죠. 6개월에서 1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도 예전엔 V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때가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 때 V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특별히 이때는 원체 많은 금액을 엄청 많은 돈을 미국에서 풀었죠. 그 영향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나오긴 했죠. 이제는 V자 반등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돈을 풀 일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올 거냐면 밀렸다가 바닥 따지고 올라갔다가 기술적 반등 나오고 떨어지고 안바닥 투바 이런 식으로다가 옆으로 가는 예전에 보면 지수가 옆으로 가는 공간들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지수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꽤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바닥 따지기를 6개에서 1년 할 건데 이렇게 이러한 똑같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행보를 계속 걸을 거니까 한 번에 많이 사지 말고 내가 어떤 종목을 하나 찝었어. 재무를 살펴보니까 이 회사 재무가 너무 좋아.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어. 전기차 관련주다. 그러면 겁내지 말고 재무만 단단하다면 대신에 재무는 잘 보셔야 돼요. 재물을 잘못 보게 되면 잘못하면 유상증자 막 이런 걸 하게 되고 또 하나가 상장 폐지 여건도 되고 감사 의견도 막 거절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잘 보셔야 돼요. 특히나 내가 어떤 종목을 중장기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 종목이 배당을 주는 종목일수록 좋아요. 이해하셨죠? 반드시 배당을 주는 종목을 해야지만이 내가 해마다 배당도 따박따박 받아먹는 거예요. 배당도 받고 꾹 참고 기다리면 그 종목이 크게 떠주기도 하고. 그래서 재무는 잘 보셔야 되고 우리 멤버님들은 VF 멤버님들은 제가 따로 어떤 종목들이 배당을 받고 내가 장기 투자하려면 이런 종목들이 좋겠습니다라고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멤버방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지금 멤버님들이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데도 저희 멤버님들은 계속 늘으세요. 계속 늘어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리고 제가 금방 AT세미콘 얘기해드렸죠.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특히 SC엔진에도 알려드렸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장 전에 만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관심 갖고 봐야 될 걸 알려드리는데 오늘 올라갔다 떨어지긴 했어도 실질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예전에 매수 타점을 잘 잡아놨다면 지금도 좋은 수익권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장전에 꼭 모이시고 오늘이나 어제쯤 새로 들어오신 신규 멤버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반드시 장 초반에 8시 15분에 제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꼭 참석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고 금방 알려드린대요.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할 거면 과연 어떤 종목을 해야지만이 겨울에 배당도 받고 주식도 올라가고 이런 주식을 선택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종목 추천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종목이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저는 리딩방도 운영 안 하고 개인적으로 카톡 같은 것도 안 하고 단체 카톡방도 운영 안 해요.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어떻게 맞춘다고 그거를 전화로 알려주고 돈을 받아.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죠? 무조건 올라간다고 확신했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말도 안 돼요. 주식은 대응 영역이죠. 계획 영역이요. 내가 단기로 하면 단기에 맞게 대응하면 그만인 거고 중장기로 하면 중장기에 맞게 가면 그만인 거예요. 자,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커지는 시장이 전기차 충전이죠. 볼보가 한국의 전기 트럭을 갖고 온다고 합니다. 충전 인프라 제공한대요. 전기차가 자꾸 커지는데 지금 충전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전기차가 커지는 만큼 전기차 충전 시장이 커지겠죠. 물론 오늘 역시 쏘다기를 맞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자, 모트렉스가 우선 꽤 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을 단기적인 시각을 갖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이런 친구들 중에 전체적으로 재무가 단단하고 전체적으로 재무가 단단하고 배당을 잘 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지금부터 그냥 잘 모아 나가시면 돼요. 잘 모아 나가게 되면 나중에 우리에게 반드시 뛰었을 때 좋은 수익을 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해하셨죠? 주식을 장기 투자하려면 재무를 잘 보고 나한테 배당을 주는지 안 주는지까지 반드시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포르쉐가 상장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포르쉐 관련해서 알려드렸죠. 아침도 올려드렸어요. 자, 유럽 IPO 체제 포르쉐 상장. 자, 포르쉐가 상장하든 말든 알려드렸죠. 포르쉐가 상장하는 건 알겠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침에 알려드렸듯이 포르쉐가 상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갈 거야. 무조건 떨어질 거야. 말도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뛸지 내일 상장하면서 내일 뛸지 오늘 급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 때문에 급락하는 건지 자리를 깨는지를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챙겨보기 아침에 알려드렸어요. 자, 코리아 FT를 봅니다. 분명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20개선 얘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남았기 때문에 이틀 동안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다시 월봉 고점에 샀다면 단타 단기로 짧게 대응하라고 그랬죠. 매도하실 분 당연히 매도하셨어야 되고 오늘 출발 선상이 30분봉상 20선을 지켜줘야 되는데 출발이 이 밑에요. 출발이. 그러면 당연히 비중이라도 줄였어야 되는 거고 손절하실 분은 딱딱 손절하고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고 있는데 자꾸 포르쉐 얘기하시면 안 돼요. 월봉 최고점에 있는데 여기서 물려서 자꾸 포르쉐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내일에도 돌아 나갈 수는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주봉에서 5주선을 깨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5주선 깨면 추세가 완전히 깨지게 되고 일봉에서 변곡점과 매물대 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요. 박스권 하단부가 되죠. 여기를 깨면 안 됩니다. 심하게 밀리면 20선까지 와요, 이 친구. 굳이 도전하려면 이런 자리에서 도전 깨자마자 손절해야 되는 거고 일봉에서 5일선 깨자마자 무조건 일단 비중이라도 줄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한테 피해가 적은 거예요. 3기를 봅니다. 3기는 242선 근처가 매수 타임이라 했죠. 여기가 어차피 매수 타임이어서 와가요, 이제.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20기와 선각이 4,350원이기 때문에 여기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 5선 깨면 안 돼. 그러면 내일 포르쉐 상장해서 뛸지 안 뛸지 모른다고 그랬죠. 그걸 누가 맞춰?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야, 포르쉐 상장해서 내일 3기 무조건 날라간대. 말도 안 돼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5주선이 왔으니 근처에서 매수 깨자마자 손절. 이해하셨죠? 지금 매수 깨자마자 손절이에요. 20분 깨자마자. 아주 쉽죠? 이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손절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저도 언제든지 비중 늘리고 줄이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중 줄였다고. 안 줄일 수가 없죠. 저도 샀는데 안 줄일 수가 없어. 안 줄였다가는 이 엄청난 피해를 굳이 맞이해야 되는데 주식에서 손절은 창피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예요. 주식에서 최고 중요한 기법이 뭐냐면 바로 자금 관리하고 손절이에요. 이 두 개가 주식에선 최고예요. 이거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가 수급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식이 우상향으로 뻗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수급이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엄연히 코리아 FT하고 3기는 월봉에서 추세가 우상향이에요. 우하향이 아니에요. 그러고 왼쪽 산 초반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가 다시 오면 좋겠죠. 코리아 FT가 더 사면 되는 거고 3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물렸다. 내가 다음 달에 더 살 수 있다. 월봉 바닥에서 안 팔면 돼요. 어차피 자동차 섹터이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단기로 들어갔으면 단기에 맞게 깰 자리 딱딱 깨면 손절하시면 되는 거고 장기로 들어갔으면 다음 달에 더 사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장기로 들어가기 했는데 갑자기 몰려가지고 단기로 바뀌었어. 그러면 단기로 들어가기 했다가 장기로 바뀐 거 1번 하나. 장기로 들어갔다 또 단기로 들어갔다 장기로 물린 건 2번 하나. 3번 하나. 4번 하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물린 것만 10개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기로 들어간 종목은 장기로 쭉 끌고 가는 거고 단기로 들어간 종목은 단기에 맞게 대응해야 되고 너무 포트를 크게 이렇게 늘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호전자도 이식해서 밀고 내고 있죠. 절대 5주선 깨면 안 돼요. 1530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역시 5주선이죠. 5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예선테크를 봅니다. 관련주죠. 마찬가지로 5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중기적으로 추세는 아직도 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코리아 FT, 3기, 성호전자, 예선테크가 이번 주 중간인 수요일 지금까지도 추세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단 내가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을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선테크는 딱 241선이죠. 여기서 매수 깨면 손절인 거예요. 자, 6일 CNS 얘만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어제 상한가에 갔죠. 상한가에 갔고 오늘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죠. 이 친구도 포르쉐 관련주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다른 포르쉐 관련주는 안 움직이는데 이 친구만 움직이죠. 왜? 월봉에서 바닥이잖아요. 대바닥. 주가가 해저도 너무 싼 거죠. 코리아 FT 3기는 바닥이 아니에요. 월봉에서 목표가 지금 고점인 거죠. 내가 주식을 사려면 이런 애를 사야죠. 바닥에 있는 애들. 물론 어제 급하게 떴기 때문에 저도 몰랐어요. 그러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얘 또 쫓아가 사가지고 지금 상한가 치고 날아가는데 야 6일 CNS가 저희 포르쉐 관련주냐? 물론 다시 여기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웬만큼 단기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닌다면은 일단 피하는 게 좋겠죠. 날아가긴 또 이 영상 찍을 것 같다. 그죠? 자비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비스는 월봉의 이치가 낮아요. 얘는 낮아요. 그래서 물론 대바닥 깨면 위험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않다면 일봉에서 이렇게 매집봉이 잘 터진 친구기 때문에 그냥 이 공간에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잘 모아나가면 나중에 또 이렇게 241선 올라갈 때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아 메카닉스는 박스권 하단에 와 있어요. 여기죠. 자, 여기요. 이때가 언제 가격이냐면 6,000원대 이때 이제 호가창이 6,000원대에서 5자로 바뀌면 큰일 나요. 깨자마자 손절하고 저라면 아마 지금 매수해서 5자로 바뀌자마자 손절할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임팩트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대바닥이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심해야 돼, 임팩트. 자, 일단은 주봉에서 전저점 6,950원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 내일 한 번은 더 뛸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오늘은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
내가 이 친구를 장기로 들어갔는지 단기로 들어갔는지 잘 판단을 해가지고 최소한 비중이라도 줄일 것인지 손절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시장 지금 만만하지 않아요. 자, 에브리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로봇 청소기 판매 호조라고 합니다. 저는 로봇 청소기보다 설거지하는 청소기를 사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설거지 너무 싫어. 어쨌건 볼게요. 로봇 관련주를 보면 다 밀리죠, 지금. 엄청나게 밀리죠. 일단 에브리본 얘기 먼저 해볼게요. 에브리봇이 알았어. 내년 상반기에 좋아지는지 안 좋은지 알겠으니까 5개월 선만 깨지 마. 깨고 있죠,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더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이 월봉 종가죠. 월봉 종가상 20주선을 지켜주거나 월봉 종가상 다시 한번 꼬리를 달고 5개월 선을 지켜주게 되면 매수. 그럼 짝 뛸 수 있어요. 왜? 자꾸 뛰니까. 한번 뛴 친구가 또 뛰는 거예요. 그런데 5개월 선을 회복해주지 못하고 자꾸 밀린다. 그럼 사지 마요. 사지 말고 있다가 대바닥에 사시면 돼. 이전 저점. 이거 깨고 손들어면 되지. 너무 걱정하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자, 미래컴퍼니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거 땡큐예요, 완전히. 왜 그러냐면 저는 미래컴퍼니를 엄청 좋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못 사가지고 지금 이걸 못 먹어서 지금 큰일 났는데 다시 왔어요, 다시. 다시 왔는데 심하게 밀리면 어디까지 오냐? 이 매물대까지 올 거예요. 가격이 21,730원이 되는데 이번 달 종가상 이 친구가 만약에 5개월 선을 지켜줬다. 5개월 선 가격이 얼마나 정확하게 22,600원이에요. 22,600원만 지켜주고 끝나게 되면 다음 달에 또 들어나가요. 엄연히 월봉에서 바닥에 있어요. 지금 시장이 밀려가지고 8% 10%씩 떨어지는 거는 내가 미래나우텍을 사기 위한 미래컴퍼니를 사는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고 싶고 월봉 바닥에서 거래량이 확 들어왔죠. 여기서 들어온 거예요, 지금. 누군가 세력이 개입했겠죠. 어떤 세력이 여기서 이렇게 팔아? 말도 안 돼요. 모든 세력은 이런 데 사면 이런 데 파는 거예요. 절대 여기선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팔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떨어져도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얘를 왜 사? 지금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사겠죠. 싸게.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봇스타가 떨어졌습니다. 월봉이 천천히 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로봇 관련주는 겨울에 강해요. 해마다 한 11월, 12월이 강해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대바닥 오시면 사시면 되고. T로보틱스는 좀 애매해요. 이 친구가 제일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이전 바닥 오면 생각해보고 잘 알려드릴게요. 자, 로보티즈가 많이 밀리는데 이제 목표가 찍었죠. 괜찮아요. 20개월 선이면 사야 되는 거고 이번 달 종가상 5개월 선이에요. 또 사면 돼요. 나중에 로보티즈 떠서 시장 날아갈 땐 다시 가 이런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떨어졌을 때 내가 월봉 높은 데서 물리지만 않았다면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개별주 하나 한번 보고 갈게요. 제가 아까 알려드렸는데 VIP 메모는 따로 알려드렸어요. 올라가지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AT세미콘이 2차전지 관련 신사업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엄연히 AT세미콘 재문 안 좋아요? 자, 잘 못 올라가고 있죠. 보통 시장만 좋으면 2차전지 관련만 진출한다고 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난리가 안 나요. 지금 시장이 하도 안 좋아서 그래요. 자, 저번 달에 5개선을 뚫어주고 지금 5개선 위에 있는데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낮죠. 재무는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은 잘 사셔야 돼요. 나중에 또 60개선 가 있을 때 여기서 얼마냐면 60개선 4,000원이거든요. 4,000원, 5,000원일 때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사는 거죠. 주봉에서 봅니다. 20선 회복해주고 있죠, 지금. 일봉에서 봐도 5일선 위에 있죠. 내가 이 친구를 단기로 대응하려면 지금 매수. 5일선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돼요. 그런데 2차전지 관련 사업 진출과 이슈가 있는데 지금은 못 뛰지만 시장 살아나자마자 전유수 또 나와요.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와가지고 야, AT세미콘이 2차전지 사업 진출한데 하면서 빵 때려요. 이렇게. 이런 데 가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나는 모르니까 계획을 세워야죠. 제가 주식은 계획의 영역이랬죠. 어떻게 사지? 5일선 교체해서 매수하고 깨면 손절해야 되겠다. 지금 사는 거죠. 아마 저라면 지금 살 거예요. 사가지고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할 것 같고 깨더라도 내가 최소한 버텨보려면 이전 저점까지 버티는 건데 한 방에 크게 사지 말고 아직도 열봉 바닥권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요. 그냥 조금씩 사시면 돼요. 네오이즈 얘기가 있습니다. 신작 피해 거지, 추정치 상향. 저게 좀 인기가 있는가 봐요. 근데 인기가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네오이즈를 본 자리가 어디냐면 월봉에서 여기죠. 제가 이때 좋다고 그랬어요. 이때 20개 뚫고 나갈 때. 지금은 높죠. 살 자리가 없어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알았어. 피해 거짓이 좋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만 깨지 마. 여기가 매물대죠. 안 오면 안 사면 돼요. 내가 주식을 살 때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와야 되는데 원하는 자리가 왔는데 깼다가 팔만 그만인 거예요. 원하는 자리에서 팔고 사고 해야지만이 손실폭을 2, 3%대 짧게 끊어요. 원하는 자리가 오지도 않았는데 싹 내동매매에서 물렸다가는 방법이 없어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여기까지 볼까요? 거의 다 봤어요. 다 봤고.
저녁 때는, 자, 오늘 저녁 영상을 좀 일찍 시작할 거예요. 오늘 저녁 때 늦게 일이 있어가지고, 6시에 할 거예요. 오늘 실방은 6시에 진행할 거니까 꼭 그 부분 인지하고 계시고, 제가 6시에 할 수 있도록 썸네일하고, 저희 스트리밍하고 다 올려드릴게요. 자, 시장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너무 겁내지 말고, 시장 안 없어져요. 단지 지금은 원체 강하게 소나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한 번에 뭘 많이 사지 말고 잠깐은 관망하고 있는 자세도 괜찮아요. 자, 관망하는 것도 좋고 일단 너무 저점이라고 한 번에 무리하게 사지 말고 조금씩 내가 6개월 1년은 각오해야 되는구나. 우리나라 지수가 돌아나가려면 6개월 1년이에요. 지금부터는 제 생각에.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막 돈이 들어와서 살릴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걸릴 거니까 한 번에 쉽게 매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고생하셨고요. 긴 시간 같이 해서 감사드리고 골드분들 이상 멤버님들은 1시 15분에 다시 뵙고 어떤 종목을 우리가 앞으로 매수해야 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것도 많이 토해냈네요. 그죠? 이 친구도 막 10% 막 15% 이 친구는 상한가 근처까지 다 밀렸는데 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1시 15분에 뵈고 일반 시청자분들은 저녁 6시에 뵐게요. 고맙습니다.